네,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채널 미국 주식 이슈워치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브랜드죠. 룰루레몬, LULU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번 깊이 파헤쳐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정말 요가복에서 시작해서 하나의 문화 현상이 된 그런 브랜드잖아요. 맞아요. 룰루레몬 하면 뭐랄까 혁신적인 소재, 편안한 착용감, 그리고 또 무엇보다 그 강력한 커뮤니티, 이게 딱 떠오릅니다. 최근 몇 년간 정말 눈부신 성장을 보여줬어요. 애슬레저 시장의 판도를 바꿨다. 뭐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오늘 이 성공 요인, 그리고 또 미래 성장 가능성은 어떤지 이런 긍정적인 시각에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물론 지난 몇 년간 룰루레몬이 거둔 성공은 뭐 대단하죠. 그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 잘 구축했고 또 충성도 높은 고객 확보한 거 이건 분명히 주목할 만합니다. 하지만 최근 실적을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특히 그 핵심 시장인 북미 지역 여기서의 성장 둔화라든가 아니면 재고가 늘어나는 문제 같은 거 이런 좀 우려스러운 신호들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룰루레몬이 직면한 이런 리스크 또 도전 과제들 여기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좀 균형 잡힌 시각으로 분석해 볼까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룰루레몬이 어떤 기업인지 그 비전부터 간단히 짚고 넘어가 보죠.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1998년에 캐나다 밴쿠버의 작은 요가 스튜디오에서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뭐 요가복뿐만 아니라 러닝, 트레이닝, 심지어 일상복까지 다 아우르는 글로벌 애슬레저 브랜드가 됐죠. 그리고 그 핵심 비전이 모든 사람의 잠재력을 실현하여 세상을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하는데 이거 상당히 인상적이에요. 단순히 옷을 파는 걸 넘어서 스웨트 라이프 라는 그들만의 철학을 전파하고 있잖아요. 스웨트 라이프가 말 그대로 땀 흘리고 스웨트, 또 관계를 맺고 커넥트, 성장하는 그로우 그런 삶을 의미하는데요. 룰루레몬은 자기들 제품과 커뮤니티를 통해서 이걸 지원하겠다. 뭐 이런 거죠. 네, 그 스웨트 라이프 비전, 이게 브랜드 구축에 큰 역할을 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요, 그 주요 타겟 고객층을 한번 보면요. 주로 이제 건강하고 활동적인 삶을 추구하는 고소득층 젊은 성인, 뭐 대략 한 20대에서 40대 정도. 이렇단 말이죠. 물론 구매력이 높다는 장점은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경기 변동에 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소비층이기도 해요. 아시다시피 필수 소비재가 아닌 이런 고가 의류는 경기 침체 시에 지출을 줄일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최근 북미 시장 둔화가 혹시 이런 경기 민감성의 신호는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초기에 요가하는 여성이 주 타겟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성장을 위해서 남성이라든가 뭐 다양한 연령대로 계속 확장하고 있어요. 이게 외형 성장을 위해서는 뭐 필요한 전략이겠지만 그 기존의 핵심 고객층, 그들의 충성도를 잘 유지하면서 동시에 새로운 고객층을 성공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지 이게 좀 관건인 것 같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브랜드 정체성이 좀 희석될 위험도 있고요. 네, 일리 있는 우려입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룰루레몬의 성공이 바로 그 비전과 사업 전략이 딱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라고 보거든요. 그 스웨트 라이프를 구현하기 위한 전략들이 아주 체계적이에요. 첫째로 제품 전략, 그 유명한 루온 같은 혁신적인 소재를 계속 개발하잖아요. 이게 단순히 좋은 옷을 만든다는 걸 넘어서 스웨트 라이프를 위한 최상의 도구를 제공한다. 이런 비전이랑 딱 연결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또 높은 가격을 정당화하는 그런 요소가 되기도 하고요. 둘째는 커뮤니티 중심 전략입니다. 매장 안에서 요가 클래스 열고 지역 행사 열고 또 앰베서더 프로그램 운영하고 이런 걸 통해서 고객들이 그냥 물건만 사는 게 아니라 관계 맺고 성장하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거죠. 이건 단순한 마케팅이 아니에요. 정말 강력한 유대감과 충성도를 만드는 핵심 전략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셋째는 DTC, 그러니까 Direct to Consumer 모델이죠. 직접 소비자 판매 모델. 자사 매장하고 온라인몰 중심으로 판매하면서 고객 경험을 직접 관리하고 또 높은 수익성도 유지하고요. 이것도 결국 특별한 경험과 소속감을 제공하려는 그 비전과 딱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유명 연예인 대신에 지역의 피트니스 전문가나 인플루언서들을 브랜드 앰베서더로 활용하잖아요. 이걸로 진정성을 높이고 건강한 커뮤니티라는 가치를 아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결국 룰루레몬은 옷이 아니라 라이프스타일 그리고 커뮤니티를 판매함으로써 강력한 브랜드 정체성을 확립한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D2C 전략하고 커뮤니티 브랜딩의 결합, 이게 성공 공식이라는 점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높은 수익성의 핵심 비결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 이면을 좀 보면요.
D2C에 집중한다는 건 반대로 도매 채널을 활용하는 다른 경쟁사들에 비해서는 판매 채널 확장에 좀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의미도 됩니다. 특히 새로운 시장에 진입할 때는 초기 비용 부담이 꽤 클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커뮤니티 기반 전략이 강력한 팬덤을 만든 건 사실인데요. 근데 이 커뮤니티가 과연 얼마나 견고한 경제적 해자, 이코노믹 모트, 그러니까 경쟁사들이 쉽게 넘볼 수 없는 그런 강력한 경쟁 우위로서 계속 지속될 수 있을지 이건 좀 계속 검증이 필요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경쟁사들도 요즘 다 비슷한 전략들을 시도하고 있고요. 또 알로요가 같은 새로운 강자들도 계속 등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차별성이 혹시 희석될 위험은 없는지 이런 걸 좀 봐야 합니다. 수익 구조를 보면 의류, 신발, 액세서리 판매가 핵심이고요. 채널은 크게 소매점, 그러니까 직영 매장이죠. 그리고 온라인 판매로 나뉘는데 요즘 온라인 채널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곳의 성장이 좀 둔화된다면 전체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북미 성장 둔화가 혹시 온라인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아닌지 좀 면밀히 볼 필요가 있겠어요. 경쟁사와의 차별점은 그래도 여전히 뚜렷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첫째는 그 마케팅 방식 자체가 다르잖아요. 나이키와 아디다스는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써서 스타 마케팅에 집중하죠. 반면에 룰루레몬은 커뮤니티 기반의 입소문이나 체험 마케팅에 집중해서 상대적으로 비용은 덜 쓰면서도 높은 충성도랑 영업이익률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제품군 집중도 좀 달라요. 경쟁사들은 보면 신발 의존도가 꽤 높거든요. 근데 룰루레몬은 전통적으로 의류나 액세서리에 집중해서 전문성을 강화하고 또 트렌디한 디자인을 많이 선보였죠. 물론 최근에 신발로도 확장하고 있지만 근본은 역시 의류 경쟁력입니다. 셋째는 수익 구조의 다본 효율성이라고 봐요. 대규모 생산 시설에 투자하기보다는 D2C 채널하고 커뮤니티 구축에 투자해서 자본 효율성을 높이고요. 또 고객 데이터를 직접 확보하니까 신제품 개발이나 마케팅에 아주 빠르게 반영할 수 있죠. 고객 피드백이 거의 즉각적으로 반영되는 그런 구조예요. 결론적으로는 이 프리미엄 이미지, 그리고 고수익 D2C 모델, 마지막으로 커뮤니티 브랜딩, 이 세 가지가 아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서 룰루레몬만의 독보적인 위치와 높은 수익성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제품 품질하고 혁신 소재가 성공에 중요했던 건 분명합니다. 그 루원이나 눌루 같은 소재들, 소비자들이 정말 좋아했고 편안함이나 기능성 덕분에 프리미엄 이미지 구축에도 크게 기여했죠. 애슬레저 룩 트렌드를 이끌었다는 평가도 맞고요. 하지만 좀 냉정하게 봤을 때 이런 소위 독점 소재나 기술이라는 게 과연 얼마나 지속 가능한 경쟁 우위가 될 수 있을까? 이건 좀 의문입니다. 기능성 의류 기술이라는 게 워낙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요. 경쟁사들이 비슷한 소재를 개발하거나 디자인을 따라잡는 건 시간 문제일 수 있거든요. 이미 시장에 비슷한 컨셉의 제품들이 굉장히 많고요. 따라서 기술적인 해자보다는 역시 브랜드와 커뮤니티, 이게 더 본질적인 경쟁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룰루레몬의 진짜 핵심 경쟁력, 그 누구도 쉽게 따라할 수 없는 강력한 해자는 바로 커뮤니티라고 생각해요. 이건 기술 특허보다 훨씬 강력하고 지속 가능한 무형 자산이죠. 왜 커뮤니티가 해자가 되냐? 우선 매장의 역할 자체가 달라요. 그냥 물건 파는 공간이 아니라 매장에서 요가나 명상 같은 클래스도 열고 이벤트도 하는 말 그대로 지역 커뮤니티 허브 역할을 하잖아요. 고객들은 거기서 소비자를 넘어서 스웨트 라이프라는 철학을 공유하는 하나의 일원이 되는 그런 경험을 하는 겁니다. 둘째는 앰베서더 프로그램이죠. 지역 전문가들을 통해서 제품 신뢰도를 높이고 아주 자연스러운 입소문 효과를 만들어요. 이건 전통적인 광고보다 훨씬 강력한 충성도를 구축하는 방법이죠. 셋째로 이런 활동들이 모여서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커뮤니티에 대한 소속감은 브랜드 애착을 강화시키고 또 새로운 고객들을 계속 유입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죠. 룰루레몬 옷을 입는다는 건 그냥 운동복을 입는 게 아니라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의 상징이면서 동시에 어떤 소속감을 제공하는 거예요. 경쟁사들이 이 네트워크 효과를 깨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나이키나 아디다스가 성능 중심으로 마케팅한다면 룰루레몬은
커뮤니티와 라이프 스타일을 통해서 정서적인 유대감을 형성하는 거죠. 이게 높은 영업이익률의 비결 중 하나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 강력한 브랜드 가치와 커뮤니티 경험 때문에 고객들은 기꺼이 높은 가격을 지불하는 거고요. 제품 품질 위에 세워진 정말 모방하기 어려운 커뮤니티와 네트워크 효과, 이게 룰루레몬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보장하는 핵심 동력이라고 확신합니다. 네, 커뮤니티의 중요성은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최근 재무 성과를 보면 마냥 낙관적으로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2024년 3분기 실적을 한번 보죠. 저희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순수익은 전년 동기 대비 9% 증가했고 매출 총이익률, 그러니까 제품 판매 자체에서 얼마나 이익을 남기느냐 하는 지표죠. 이게 58.5%로 개선되긴 했습니다. 영업이익이나 순이익도 크게 증가했고요. 근데 문제는 지역별 성장률에 있어요. 국제시장 순수익이 33%나 급증하고 특히 중국 본토 매출이 39% 폭발적으로 성장한 건 정말 대단하긴 한데 반대로 핵심 시장인 북미 시장 성장률은 고작 2%에 그쳤다는 겁니다. 이건 뭐 사실상 성장이 멈췄다고 봐야죠. 룰루레몬에서 북미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하면 전체 성장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크게 증가했다고는 하지만 조정 영업이익 증가율은 12%에 그쳤거든요. 이게 지속 가능한 이익 증가인지 좀 따져볼 필요가 있고요. 중국 시장의 높은 성장은 뭐 긍정적이긴 한데 동시에 중국 경제 상황이나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노출도 그만큼 커진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건 분명 리스크죠. 즉 2024년 3분기 실적은 겉으로 보기에는 긍정적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핵심 시장의 성장 둔화라는 어떤 균열이 나타나기 시작한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미 둔화는 확실히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됐네요. 그래도 국제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은 이 성장 스토리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증거 아닐까요? 글로벌 브랜드로 이제 확실히 거듭나고 있다는 신호로 봐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실제로 2024년 전체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한 것도 경영진의 자신감을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리스크 관리 노력도 계속하고 있잖아요. 공급망 관리 측면에서는 여러 공급업체랑 계약해서 특정 업체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리스크를 분산하고 있고 무엇보다 그 고객관계 관리 CRM 시스템이 아주 강력하다고 봐요. 커뮤니티 활동이나 온라인 데이터를 통해서 고객 선호도를 정말 정확하게 파악하고 개인화된 마케팅을 제공하잖아요. 이게 높은 충성도로 이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수요 예측 정확도를 높여서 재고 리스크를 줄이는 데도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CRM의 강점은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거시경제의 큰 변화나 갑작스러운 트렌드 변화까지 완벽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죠. 북미 둔화가 바로 그 증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의류 리테일 기업에게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리스크 관리는 결국 재고 관리의 효율성입니다. 마치 금융회사의 연체율처럼요. 리테일 기업의 재고 관련 지표들은 그 성장의 질과 잠재적인 리스크를 보여주는 핵심 바로미터거든요. 과거의 룰루레몬은 재고 관리를 상당히 잘해왔습니다. 근데 최근 북미 성장 둔화와 함께 재고가 눈에 띄게 증가하는 추세가 보여서 이게 좀 우려스럽습니다. 재고 증가는 필연적으로 미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재고에 대한 감가상각 손실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쌓인 재고를 처리하기 위해 대규모 할인 판매를 해야 할 수도 있죠. 이러면 마진율 하락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재고자산 회전율하고 재고자산 증가율, 이 두 지표를 정말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회전율이 낮아지거나 재고자산 증가율이 매출 증가율보다 높게 나온다면 이건 과잉 재고 또는 수요 예측 실패를 의미하는 신호입니다. 성장의 질이 나빠지고 있다는 거죠. 최근 룰루레몬의 재고 증가는 이 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아서요. 현재로서는 이 재고 관리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재고 문제에 대한 우려는 확실히 경청할 필요가 있겠네요. 하지만 가장 최근 실적인 2025년 1분기 실적 발표를 보면 그래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꽤 선방했다는 생각도 들어요. 매출이나 주당 순이익, 그러니까 주식 1주당 얼마의 순이익을 냈는지 보여주는 지표죠. 이게 시장 예상치를 충족하거나 오히려 상회했거든요. 2029년 1분기 실적, 좀 더 자세히 보죠. 말씀하신 대로 매출은 7% 증가하면서 예상을 상회했고 EPS도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총 마진율도 60bp 상승했고요. 여기까지 보면 괜찮아 보이죠. 근데 문제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첫째, 아까 우려했던 북미 매출이 결국 마이너스 2% 감소하면서 역성장을 기록했습니다. 핵심 시장의 역성장, 이건 정말 심각한 경고 신호입니다. 둘째,
그동안 성장을 이끌었던 중국 본토 성장률도 플러스 7%로 크게 둔화됐습니다. 이전 분기 39% 성장에 비하면 급감한 거죠. 기타 해외 지역도 플러스 6% 성장에 그쳤고요. 국제시장 성장세가 확 꺾인 모습입니다. 셋째, 그리고 이게 아마 가장 큰 충격이었을 텐데 미래 가이던스가 시장 기대치를 크게 밑돌았습니다. 2025년 전체 매출 성장률 전망치를 고작 5에서 7%로 낮게 제시하면서 이제 고성장 시대는 끝난 거 아니냐는 우려를 키웠습니다. 넷째, 재고 문제가 더 심각해졌어요. 달러 기준으로는 23%, 단위 기준으로는 16%나 중개하면서 향후 마진 압박 가능성을 더 높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영진이 직접 북미 시장의 어려운 환경, 챌린징 인버러멘트를 언급하면서 굉장히 신중한 태도를 보인 것, 이것도 투자 심리를 상당히 위축시키는 요인이 됐습니다. 아, 그래도 매출은 예상치는 넘었고 EPS도 충족했고 마진율도 상승했잖아요. 게다가 1분기 동안 4억 3천만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14만 주나 되던데요. 이건 경영진이 여전히 회사의 장기적인 가치를 믿고 있고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시그널로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글쎄요, 시장은 전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실적 발표 후에 주가는 시간 외 거래에서 12% 이상 급락했고 다음 날에는 거의 20%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거래량도 엄청나게 늘었고요. 대규모 매도세가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현재 실적이 견조하다는 것보다는 부진한 북미 실적과 실망스러운 미래 가이던스, 여기에 시장이 훨씬 더 크게 반응했다는 겁니다. 자사주 매입 발표는 이런 성장 둔화 우려를 상쇄하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거죠. 이번 사례는 시장이 현재 실적보다 미래 성장성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또 핵심 시장의 둔화가 얼마나 치명적인지, 그리고 회사가 제시하는 가이던스가 기대에 못 미칠 때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자사주 매입 같은 주주 친화 정책도 이런 성장성 우려 앞에서는 별 힘을 쓰기 어렵다는 점도 보여줬고요. 단기적으로는 투자 매력도가 크게 하락했고 장기 성장 전략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봐야 합니다. 경영진의 보수적인 가이던스는 성장 동력이 약화되었다는 신호로 해석될 여지가 크죠. 와, 시장 반응이 정말 냉담했군요. 그럼 다음 2분기 가이던스하고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치는 지금 어떤가요? 기대치가 많이 낮아졌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혹시 약간의 서프라이즈? 소위 어닝 비트라고 하죠. 시장 예상치를 조금만 뛰어넘는 실적 발표만 나와도 반등의 기회가 있지 않을까요? 회사가 제시한 2분기 가이던스 자체가 이미 하향 조정된 수치입니다. 매출은 전년 대비 한 7, 8% 성장, EPS는 2.85달러에서 2.90달러 사이를 예상했죠. 연간 EPS 가이던스도 기존 전망치보다 낮췄고요. 애널리스트들의 컨센서스, 그러니까 평균 예상치를 보면 매출은 약 25억 4천만 달러, EPS는 약 2.87달러 수준입니다. 딱 회사 가이던스 범위 안에 있죠.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도 회사의 보수적인 전망에 동의하면서 눈높이를 낮췄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컨센서스 EPS인 2.87달러는요. 작년 같은 기간 EPS가 3.15달러였거든요. 그거랑 비교하면 거의 9.8%나 감소한 수치입니다. 시장은 이미 이익 감소를 기정사실로 보고 있는 거죠.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낮아진 기대치를 약간 넘는 어닝 비트가 나오면 단기적인 모멘텀은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해요. 투자자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건 근본적인 문제들, 그러니까 북미 시장 회복 방안은 뭔지, 쌓인 재고는 어떻게 처리할 건지, 마진 압박에는 어떻게 대응할 건지, 경쟁은 어떻게 이겨낼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명확한 답변입니다. 이런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면 어닝 비트가 나와도 그냥 단기적인 반등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근본적인 우려 해소가 중요하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룰루레몬 실적 발표 때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포인트들, 이걸 한번 정리해보면 좋겠네요. 네, 다음 실적 발표 때 꼭 체크해야 할 리스트입니다. 첫째는 당연히 가이던스 달성 여부겠죠. 낮아진 2분기 및 연간 매출, EPS 가이던스를 충족했는지, 혹시 또 하향 조정되지는 않았는지 봐야 하고요. 더 중요한 건 매출 성장의 동력입니다. 여전히 국제시장에만 의존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게 우려했던 북미 시장에서 회복세를 보였는지, 지역별 성장 모멘텀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아까 계속 강조했던 재고 수준 및 할인율 변화입니다. 1분기에 23%나 급증했던 재고가 2분기에는 어떻게 변했는지,
재고를 소진하기 위해서 할인 판매를 얼마나 했고 그로 인해 마진이 얼마나 압박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경영진이 재고 관리 전략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는지도 중요하고요. 셋째는 수익성 지표 변화 추이입니다. 예고됐던 대로 총 마진율, 그로스 마진이 관세나 고정비 영향으로 하락했는지, 만약 하락했다면 그 폭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비용 통제를 통해서 영업이익률, 오퍼레이팅 마진, 순이익률, 넷 마진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네, 거기에 덧붙여서 긍정적인 측면도 확인해야겠죠. 넷째는 주주 환원 정책 업데이트입니다. 추가적인 자사주 매입 발표 같은 주주 가치 제고 노력이 있는지 경영진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째는 규제 및 외부 환경 관련 코멘트입니다. 최근에 불거진 그린워싱 혐의, 그러니까 실제로는 친환경적이지 않으면서 친환경인 척 홍보하는 행위죠. 이 관련 소송 진행 상황이나 대응책은 어떤지, 또 관세 같은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경영진의 전망과 전략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게 장기적인 리스크 관리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가 될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단기 실적 숫자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리스크 관리 능력과 시장과의 소통 의지까지 종합적으로 봐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룰루레몬이 직면한 리스크와 또 성장 기회를 한번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까요? 우선 장기 리스크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첫째는 역시 거시경제적인 소비 둔화 가능성입니다. 물론 고소득층을 타겟으로 하지만 경기가 침체되면 이런 고가품에 대한 수요는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북미 시장 둔화가 그 증거라고 볼 수 있고요. 둘째는 경쟁 심화 및 브랜드 가치 희석 위험입니다. 나이키, 아디다스는 물론이고 특히 알로 요가 같은 경쟁사들의 추격이 정말 거셉니다. 경쟁이 심해지면 가격 경쟁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그럼 룰루레몬의 높은 마진율이 하락하거나 프리미엄 이미지가 희석될 위험이 있습니다. 셋째는 규제 및 ESG 리스크입니다. 아까 언급된 그린워싱 혐의 같은 것은 브랜드 신뢰도뿐만 아니라 투자 매력도 자체를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입니다. 요즘 ESG 경영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넷째, 그리고 아마 지금 가장 큰 위험 신호일 텐데 공급망 및 재고 관리 리스크입니다. 1분기에 재고가 23%나 증가했다는 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마진 압박은 물론이고 운영 효율성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수요 예측이나 운영 능력 전반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리스크 요인들이 분명히 있네요. 하지만 장기적인 성장 기회 또한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역시 국제시장 확대입니다. 북미 시장이 둔화되고 있긴 하지만 국제시장, 특히 중국 시장은 여전히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파워 오브 3x2 전략하에서 2026년까지 국제 매출을 4배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핵심 성장 동력이 될 겁니다. 둘째는 카테고리 확장, 특히 남성복하고 신발 라인 강화입니다. 여성 요가복을 넘어서 남성 의류나 신발 라인을 강화하는 건 룰루레몬 특유의 고품질과 디자인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전체 시장 규모 TM 자체를 확장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셋째,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강력한 커뮤니티 기반의 고객 충성도입니다. 스웨트라이프라는 라이프스타일을 판매하고 매장 경험이나 앰베서더 프로그램을 통해 구축된 이 커뮤니티는 가격 변동이나 경쟁사의 공세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아주 강력한 해자입니다. 이게 룰루레몬의 핵심 자산이죠. 종합적으로 보면 단기적으로는 북미 둔화나 재고 증가, 가이던스 하향 같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고 투자 매력도도 좀 약화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높은 마진율, 물론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강력한 브랜드 충성도, 그리고 성공적인 국제시장 확장 전략이라는 본질적인 매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핵심 질문이 이거죠. 과연 북미 성장 동력을 다시 회복시킬 방안이 있는가? 급증한 재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수익성을 방어할 수 있는가? 중국 등 국제시장 성장은 계속될 수 있는가? 그리고 커뮤니티 기반의 해자는 계속 유지될 수 있는가? 이 질문들에 대해서 룰루레몬이 긍정적인 해답을 보여준다면, 특히 재고 관리 개선과 매출 총이익률 방어를 확실히 보여준다면 현재 불확실성을 극복하고 장기 우량주로서의 지위를 다시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리하자면 룰루레몬은 여전히 혁신적인 제품, 강력한 브랜드 파워, 그리고 정말 독보적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높은 고객 충성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공적인 국제시장 확장과 남성복, 신발 같은 새로운 카테고리로의 진출은 미래 성장에 대한 기대를 충분히 갖게 하고요. 단기적인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은 여전히 유효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핵심 시장인 북미에서의 성장 둔화, 또 우려스러울 정도로 증가한 재고 수준, 점점 더 치열해지는 경쟁 환경, 그리고 잠재적인 마진 압박과 ESG 관련 이슈 같은 것들은 분명히 존재하는 위험 요인입니다. 단기적인 불확실성이 상당히 큰 만큼 룰루레몬이 앞으로 이러한 도전 과제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좀 더 신중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의 성공 방식이 미래에도 계속 통할지는 아직은 미지수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룰루레몬에 대한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분석은 특정 종목의 매수 또는 매도를 추천하는 투자 자문이 아닙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적인 판단과 결정은 시장 상황과 개별 투자자의 투자 성향 및 재무 상태를 고려하여 청취자 본인의 책임하에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이 정보는 저희가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AI 기술의 도움을 받았을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부정확하거나 최신 정보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미국 주식 이슈워치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